안녕하세요. 짱이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요 주말 아침인데요. 이렇게 또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 4시부터 비가 촉촉하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적당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제 실방에 이어서 여름나기 대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 한답니다. 가장 다육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게 환경이지요. 이 환경이라는 게 어렵고도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답니다. 이렇게 저처럼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고요. 또 베란다라도 확장형 베란다, 또 옥상이나 또 주택의 마당,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건데요. 보통 이 다육이는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아주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 습도가 가장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습도예요. 더더구나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습도가 아주 한정없이 높아지죠. 지금 거리대 아이들은 이번 비를 저는 맞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상태를 보고 물이 많이 말라 있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비 보약을 하루 종일 맞추어도 별 탈이 없답니다. 그런데 물 준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경우 비를 너무 많이 맞추시면 또 과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 덮개, 거리대에 덮개가 저렇게 있지요. 이 덮개를 덮어서 물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환경이 중요한 거는 집집마다 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일조량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또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는 장소여야 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고 또 바람이 좋은 장소를 택하는데 그러다 보니 베란다가 최적의 장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다면 별반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이 아이들을 옮겨 다니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노동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저렇게 비 가리막 비닐을 덮어서 비를 적당히 맞춰서 물 조절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늘은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에 질문이 우선 급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처럼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요, 지금 오늘 같은 날 습도가 너무 높은데 저렇게 비를 과하게 맞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노지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안으로 들이시는 것보다 저렇게 노지에서 비를 맞추거나 아니면 덮개를 덮어서 비를 안 맞추거나 또 화분에 수분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이 베란다 안쪽에 공기 순환보다는 이 베란다 창문 하나 사이로 바깥의 거리대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역시나 물을 주었던 안 주었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저는 물을 주어서 이번에는 밖에 있는 아이들만 비를 맞추고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온습도계입니다. 온도는 24도고 지금 습도가 84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84의 습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물을 안 준 상태이지만 이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만으로 이 아이들이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더 주면 과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물을 안 주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이 습도가 또 80이 넘다 보면 물을 안 주었는데도 아이들한테 약간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이 좁은 공간에 습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는데요. 소리가 들리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큘레이터가 공중으로 회전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천정부터 땅으로 해서 옆으로 좌우로 360도를 회전하는 서큘레이터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을 때는 선풍기 한 대를 더 해서 양쪽으로 틀어주기도 한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베란다 안쪽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이렇게 여기다 놓고 돌리면은요, 이 창문을
이 창문 쪽으로 바람이 향하게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 얼굴에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는 것보다 이렇게 벽을 한번 거쳐서 공기를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선풍기 바람을 쐬어 주시는 것도 아주 이 습도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걸로 충분히 되지는 않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이 선풍기라든가 서큘레이터, 보네이터 뭐 여러 가지 일반 선풍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걸 총동원해서 습도를 낮춰주는 거, 또 아이들이 몸이 약간 건조하도록 화분 속에 물을 빨리 말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환경을 맞춰주는 조건 중에 하나겠죠. 자, 또 한 가지 환경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만약에 2, 3일이 연속된다, 날씨가 흐린 날이 연속된다 하면 햇빛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보통 다육이는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햇빛을 보아야 아이들이 건강을 유지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이 연속되면 햇빛이 턱없이 부족한데, 원래가 우리 집 베란다는 동남향이기 때문에 동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1시간, 2시간 남짓밖에 안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예쁜 모습을 포기를 못해서 키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한테 환경을 만들어지길 원하신다면, 자, 저도 이렇게 LED 등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터줍니다. 오늘 같은 흐린 날은 아침부터 켜져요. 아침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해질녘에 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LED 등의 이 빛의 양은 햇빛의 10분의 2, 3 정도밖에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시간 틀어준다고 해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이거를 틀어주는데요. 이렇게 흐린 날은 하루 종일 틀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자는 시간 직전에 꺼주거든요. 밤에는 꺼주셔야 되는 게, 이 다육이들도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다육이들에게도 생체 리듬이 있어요. 밤낮 사계절 이런 거를 아이들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다육이도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는 시간만큼은 다육이들 요 LED 등도 꺼서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또 환경을 맞춰주는 조건 중에 하나겠죠.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이고 바람인데, 이렇게 바람도 없고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고 햇빛도 없고 정말 열악하죠. 그래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조절, 빛과 바람, 물 조절을 통해서 아이들 건강 상태를 이 정도로 유지시켜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 또 이렇게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아요. 거리대도 걸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확장형 베란다 같은 경우, 또 고층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 거리대도 걸지도 못하고, 또 베란다라는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바로 거실, 창가 쪽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는데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충분히 예쁘게 다져가면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나 LED 등 선풍기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신다면, 물론 까칠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중에 성격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아주 잘 자라준다.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카메라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촬영이 불편해서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껏 봄비 보약을 맞고 있어서 아주 아이들이 행복해한다라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빛깔도 그럭저럭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요. 이렇게 핑크루비 같은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잃지 않고 있죠. 이렇게 레몬로즈 있고요, 춥스 있고,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행복하답니다. 저렇게 비를 맞다 보면요, 마사가 패이고 마사가 또 위에 올라와서 아이들 입장에 끼이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비를 맞추고 난 다음에 저 마사가 패인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해서 아이들 화분을 채워줘야 한답니다. 아유, 여기 로찌는 움푹 패였어요. 비를 충분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게 오늘로 소강 상태로 비가 그치면 이대로 뚜껑을 열어놓고 말리겠지만 이틀, 3일 계속된다 싶을 때는요, 저도 비가리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덮개, 비가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덮개를 덮어서 지금 지저분합니다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덮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비가리막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 덮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덮어지면, 자,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덮을 때는 요 밑에 여기 이렇게 틈이 새죠. 이렇게 틈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닐을 더 밑으로 내리면 좋은데요.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비닐을 내리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해마다 다르게 하고는 있지만 제가 쓰는 비가리막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덮개 위에다가 비가리막이라고 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걸 구입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간편하고 편하더라고요. 뭐 비가리막을 자주 쓰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쓰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데요. 잠깐 비가리막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저분하지만 잠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요. 늘 두세 개씩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자, 요게 제가 구입한 비가리막입니다. 제가 제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겠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쿠팡이라든가 온라인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육이 비가리막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비닐로 지금 제가 펼쳐놓을 수가 없어서 반을 접어놓은 상태예요. 직사각형, 여기는 지금 반 접은 상태로 1m 정도 되고요. 저 길이는 2m 정도 된답니다. 웬만한 거리대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비가리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테두리로 해서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이 비닐이 찢어지거나 하는 확률이 높지 않고요. 이 비닐이 보기보다 좀 두툼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이 나와요. 끈을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 가져서 저 베란다 거리대 덮개 위에다 더 씌우는 거예요. 더 씌워가지고 요 끈을 양쪽을 잡아서 묶어주게 되면 웬만한 바람도 견딘답니다. 아주 태풍급이 아니라면 강한 바람에도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비가리막이 이렇게 비닐 제품으로 따로 나오고요. 또 해가리막이 있어요. 차광막이죠. 요 차광막도 똑같은 제품으로 나옵니다. 다육이 차광막으로 치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다육이 차광막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 회사에서 이렇게 차광막으로 제품을 해서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길이, 사이즈가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두세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주려고 큰 걸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베란다는 오후 1~2시가 되면은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이 차광막은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한여름 때학볕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끈이 매달아 있지 않고 이렇게 세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한여름 정도에 되면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끈을 매달아서 저 덮개 뚜껑 위에 더 씌워서 사용을 한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겹이거든요. 이게 한 겹이 조금 30% 정도, 20~30%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큰 거를 사용한 게 이렇게 두 겹을 씁니다. 두 겹을 겹쳐서 덮어주게 되면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차광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꼭 제품화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양파망이라든가 망사천, 또 이 비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비닐이 있다면 이렇게 끈을 묶어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응용하셔서 만들어서 수제로 쓰셔도 된답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고요. 제가 비가리막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덮개를 덮고 비가리막을 하나 더 씌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 거리대 덮개가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면 이 물방울이 튀어서 아이들 분으로 화분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덮개를 하나 이렇게 뚜껑 위에, 저 안에 뚜껑이 저렇게 있죠. 뚜껑이 덮어져 있습니다. 뚜껑이 덮어져 있는 위에 이거를 더 씌워서 이 봉까지 이렇게 덮개, 이게 1m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쪽 반대편도 이만큼 내려오고요. 이쪽도 이만큼이 내려와요. 이만큼이 내려오다 보면 저 화분에 물이 튀거나 들치는 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들치는 빛까지 완전히 막으셔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요 양쪽에 끈 아까 매달았잖아요. 그 끈을 저쪽 반대쪽에 있는 걸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해서 요 베란다 봉에다가 단단히 묶어줍니다. 제가 지금 임시로 이렇게 헐렁하게 묶었는데요. 요 단단히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묶어주면 웬만한 바람에도 이게 들썩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위에다가 끈을 하나 더 매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시면 되세요. 태풍급 바람이 센 날, 태풍이다 하고 뉴스에 뜨지 않는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저는 이걸로 작년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거리대를 하나 더 거는 바람에 이거를 하나를 더 장만을 해서 이게 2m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한 거리대 사이즈가 3m가 넘어요. 그래서 두 개를 사용을 한답니다. 우선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덧 씌워서 안으로
아이들을 비 맞았다고 해서 안으로 들이지 않고요. 이렇게 씌워줍니다. 적당히 비를 맞추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비가리막을 해서 이렇게 씌워주시고요. 또 햇살이 강한 날 차광을 해주셔야 할 때는 아까 그 차광막 그걸 교체를 해서 덮어주는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이들 물을 화분에 저렇게 있는 물을 충분히 말려주고요. 베란다 안에 이렇게 들여놓는 요 창문 하나 사이로 들여놓는 것보다는 저기가 낫다라는 거죠. 저 자연 바람이 훨씬 더 낫고요. 이렇게 비가리막을 저는 제품을 사서 이렇게 했지만 이걸 응용하시면 되세요. 집에 있는 비닐을 하나 더 씌워서 뭐 끈을 매달든 뭐 집게로 이렇게 찝어서 하시든 아니면 요즘 그 케이블 타이 있죠. 그런 걸로 묶어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응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비가림을 해서 여름까지 장마철까지 또 가을비까지 이렇게 비의 양을 조절을 해서 맞추시면 된답니다. 이게 조금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이게 가장 간편하다 싶어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쪽은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그냥 일반 덮개 하우스 덮개를 덮으면 이렇게 공간이 떠서 비를 맞겠죠. 들치는 비에 바람이 분다 하면 저 아이들이 비를 맞습니다. 그럴 때는 비를 안 맞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비가리막을 하나 더 씌워서 이거는 이만큼 내려오죠. 이만큼 내려와서 공간을 여유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봉에다가 메어주면 저 화분에 들치는 비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옆에가 뚫려 있죠. 이거 막힌 것도 있어요. 막힌 거 있어도 그래도 공간이 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를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하나만 하였지만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서 저 덮개를 덮고 이 비가리막을 씌워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을 나요. 저 밖에 있는 아이들 절대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들치는 비에 이 아이들이 비를 맞지요. 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들여서 이 바닥에다 놓고요. 넣고 들치는 비가 나오니까 이 창문을 조금 닫아야 되겠지만 창문을 꼭 닫으시면 안 됩니다. 꼭 닫으시면 이 아이들이 통풍이 안 돼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도 조금 미약해요. 그래서 이 창문을 조금만 저 바람이 통할 정도로만 열어놓으시고 어느 정도 닫으신 다음에 선풍기를 풀가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에는 저렇게 창문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이 아이들도 물이 빨리 말릴 수 있도록 선풍기를 동원을 하고 밖에 있는 아이들은 자연바람으로 밑에서 물을 말릴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둡니다. 안으로 절대 들이시는 것보다는 거리대에서 그냥 비가리막을 하고 차광막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아이들 건강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비가리막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하우스 덮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여기에 저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여서 이 무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요거는 아직 구멍을 뚫지 않았어요. 지금 물이 이렇게 고여 있지요. 뭐 이 높은 아파트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떼었다 붙였다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닐에 구멍을 몇 군데만 뚫어주세요. 이 정도만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뚫어주시면 이 물이 빠져나갑니다. 고여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무게를 조금 덜어주시고요. 또 비를 적당히 맞추었다 이 덮개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이런 게 걸리죠. 그런데 안 걸리게끔 저렇게 선반을 올려 놓았어도 안 걸리게끔 설치를 해 놓았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비의 양이 작을 때는 뭐 이 정도로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로 여기에 뭐 빗방울이 조금 샌다고 해도 뭐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비의 양이 많거나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3일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또 이렇게 틈 사이 있는 아이들 비의 양이 많다 할 때는 이 덮개를 이렇게 하나를 더 씌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구멍 뚫은 거 있죠. 요 구멍 뚫은 거에도 물이 들치고 오랫동안 이면 물이 들쳐요. 그런 구멍도 커버가 되고요. 이게 여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덮어서 관리를 하시면 아이들 화분 젖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마 기간에도 이렇게 비가리막을 덮어서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저 아이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늦가을까지 이렇게 비가리막과 차광막을 사용해서 거리대 뚜껑 위에 더 씌워서 그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가 이렇게 조금 약간 소강 상태다 싶으면 빨리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통하게 해주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가동
한답니다. 그리고 저런 아이들은 뭐 수고스럽겠지만 안으로 들였다 놓았다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의 수고는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매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나마 거리대에서 저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베란다 다육맘민들은 그나마 축복입니다. 이 확장형은 저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 확장형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창문을 들추지 않게 조절을 하시고 선풍기를 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가리막과 해가리막 또 선풍기를 이용해서 아이들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등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집 환경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응용하셔서 이런 환경을 맞춰주는 게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올 수 있는 이 장마철 대비 여름철 비 이런 거를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짱이맘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카메라 앵글로 지나가면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모르 파티 아주 궁금하셨죠?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계시나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자,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